첫 경험입니다. 제가 요새 밀고 있거든요. 한 분씩 모셔가지고 제 직접 쾌감을 얻기 위해 여쭤보려고. 그 허리 사원에서 그 항상 디스크나 협착 때문에 푸드롭이 많이 오잖아요. 네. 조카수가 좀 많이 오는데 진짜 해결이 안 될 만큼 막 그레이드 1, 2인 경우 많거든요. 발목 안 들리는 게 이제 근력 등급이 1, 2단계면 수술을 해도 많이 돌아와야 3 플러스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절대 정상으로 안 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수술 전에 이제 이게 안 돌아오면은 발목을 드는 수술을 좀 해야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이게 저도 좀 지식이 부족하고 하는 병원도 사실 거의 없어가지고 특히 이제 노령층이나 중년층에서 이제 막 힘줄 이전술이나 이게 발목 고정술을 많이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발목에 떨어지는 조카수가 있을 때 수술을 통해서 이거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실 수 있어요. 뭐 조카수로 오시는 분들 대부분 뭐 환자분들 90% 이상은 허리 문제 그렇죠, 때문에 진짜 이제 허리 문제 때문에 마비가 와서 그걸 뭐 몇 달이나 방치돼 있다가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당연히 먼저 보존적 치료를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근력 등급이 3단계 정도 내외 이렇게 되면 대부분 보행할 때 많이 안 불편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3단계까지는 그래도 좀 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발목 보조기 잡고 뒤에 종아리 근육 스트레칭 운동 시키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걸을 때 끌리지만 않으면 사람들이 사실 불편하지 않아요. 결국 조카수의 가장 불편한 건 발이 끌리니까 네, 이제 허벅지 근육으로 들어야 되니까 이 보행을 본인들이 건드지 못하는 발이 끌리지 않으려고 자꾸 허벅지를 드니까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짧게는 5, 6개월 정도 이제 수술, 허리 수술이랑 원인을 다 제거했는데도 조카수가 남아있으면 길게는 뭐 1년 정도 이렇게 남아있으면 수술을 하시는 게 보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설명드리고 이제 주로 가장 많이 하는 술식은 이제 힘줄 이전술이죠. 힘줄 이전술을 하는데 조카수가 결국은 발목의 앞쪽 바깥쪽에 있는 근력이 마비가 오면서 들어올리는 게 안 되니까 이 안쪽에 살아있는 힘줄을 앞쪽으로 옮겨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이론적인 원리는 이쪽에 있는 힘줄을 여기다 옮기면 이제 여기 근육 힘을 쓰면은 이게 이렇게 돌아오는 게 아닐까 그게 이론적인 배경인데 물론 수술하면 그렇게 돌아오긴 하거든요. 완전히 돌아오진 않아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발목을 움직이는 축으로 봤을 때 그 힘줄을 원래 하는 기능의 정반대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경골건이라고 하는 힘줄을 옮기는데 이제 뒤쪽 안쪽에 있는 힘줄을 앞쪽 바깥쪽으로 옮겨버리니까 이 힘줄이 정상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이제 그럴 것 같아요. 페이즈라고 하는데 영어 그 의학 용어로 이제 페이즈 안에서 옮기는 거는 그게 원래 역할을 다 하는데 이를테면 이제 앞쪽에 있는 힘줄을 앞쪽 뭐 바깥쪽으로 옮긴다 이러면은 이제 페이즈 안에서 옮기는 거니까 그 원래 기능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데 페이즈를 옮기면서 하는 힘줄 이전은 원래 근력 기능을 제대로 하지는 못한다. 그 힘줄 이전술 할 때 환자분한테 설명드린 건 가장 큰 목표는 이제 수술명은 건 이전술이지만 건 고정에 거의 가깝다. 환자분들한테 편하게 설명드린 건 힘줄을 옮겨서 붙들어매서 고정을 해놓으면 이 발끌림이 없어지도록 밧줄처럼 매달아 놓는 역할을 한다. 그게 메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약간의 배골 근력이 돌아온다. 이 두 가지 효과를 더해서 이제 발끌림이 좋아지도록 하는 거니까 그런 수술을 고려를 해보시라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저는 옛날에 그 고정술을 좀 했던 것 같거든요. 발목 관절. 네, 관절에 얼마 전에 환자분은 이제 80대인데 디스크 때문에 근육등이 1등급 이게 아예 힘도 없어가지고 6개월 이상 받고 근데 그분은 이제 힘줄 이전술 해봐야 이제 뭐 2등급 정도나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데 또 그거 말고는 몸이 되게 건강하신 분이거든요.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한테 이게 힘줄 이전술보다는 고정술을 하는 건 좀 어떨까? 이게 발목 자체가 사실 어느 정도 딱 고정이 돼 있으면은 우리 보조기 하는 것처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유압술도 얼마든지 치료 가능한 옵션 중에 하나죠. 제일 사실 파워로 따지면 제일 큰 거니까 관절을 아예 잡아버리니까 제일 좋은데 이제 척추 협착증으로 오시는 분들은 물론 하나의 치료 옵션은 될 수 있는데 이제 설명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납득을 못합니다. 내가 이제 허리 문제 때문에 마비가 와서 허리 수술을 하고 나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수술합시다 그러면 오케이 이제 수술하자 얘기를 하는데 발목을 붙입시다 그러면 이제 전혀 납득을 못해요. 어쨌건 또 붙이면 지금보다 기능적으로 더 뛰어날 수는 있지만 이게 안 움직이는 거에 따른 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이론상 교과서적으로는 당연히 유압술도 하나의 옵션이 된다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건 이전술 쪽으로 먼저 많이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건의전술은 그렇게 뭐 위험도가 높다든지 뭐 수술의 위험도는 사실 거의 거의 없죠. 없죠. 네, 유압술은 사실 수술 범위도 더 크고 출혈도 붓느냐 안 붓느냐 이런 문제를 좀 많이 신경 써야 되는데 건의전술은 사실 절개선을 한 4군데 정도 넣어서 힘줄 떼서 돌려서 고정을 하니까 뭐 수술 부위 염증만 안 생기면 사실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나 이런 것도 거의 없는 편이고 뭐 근데 확실히 하신 분들은 안 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좋거든. 근데 환자분들이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거야. 아 이런 치료 옵션이 있으니까 이런 거 하면은 정상은 안 돼도 개선이 됩니다라고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좀 아무래도 좀 잘 지내는 편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오래된 마비 환자가 좀 꽤 오거든요. 그런 분 중에 또 하나가 비골신경 네. 유리술을 하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아 예, 있죠. 그거는 효과 혹시 아세요? 비골신경 쪽은 사실 유리술로 거의 아, 효과가 네, 저도 없기 때문에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 환자분들이 요새 좀 관심 많은 분들은 돌아보는 코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마비가 온 사람들 꼭 중간에 그 유리술 하시는 분 한 분 거쳐서 오거든. 저도 뭐 경험이 없어서 뭐 네. 섣불리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보통 저도 그렇게 하신 분들 보면 차선책으로 다른 옵션을 이제 고려해야 되지 않나. 직접 탐구 시간 첫 번째 시간인데 포기했으면 더 멋있어 보이시는 거예요.